오늘의 배우 틸다 스윈튼. 틸다 누님은 60년대생으로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흑수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거기다가 이 누님의 조상 중에는 TV를 발명한 할아버지도 있고 탱크를 고안해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집안인데? 이런 틸다 누님은 군인 아버지 밑에서 3명의 남자 형제들과 자랐는데요. 이렇게 남자 형제들이 많으면 같이 말타기하고 뭐 레슬링 하면서 지냈겠죠. 그래서 틸다 누님은 어릴 때부터 드레스보다는 제복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틸다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부모님이 뛰어놀기 좋아하는 틸다를 명문 기숙 여학교에 보낸 거예요. 이 웨스트이스 기숙학교가 얼마나 명문이냐면 틸다의 같은 반 친구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학교는 사실 돈만 있다고 가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틸다 누님이 또 명문 귀족 출신 아닙니까? 여튼 귀족이라서 슬픈 아이 틸다는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 학교에 들어갔지만 틸다에겐 이곳이 감옥 학원이었죠. 그래서 틸다는 이 기숙학교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니 젠장 괜히 귀족으로 태어났어? 이 양말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사감님한테 온다. Oh, the lady is aflame. 하지만 이런 갑갑함 속에서 틸다는 한 가지 꿈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배우, 아니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틸다는 배우가 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I told you that I went to university as a writer. 그러나 틸다는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장래 희망이 바뀌게 됩니다. 친구가 연극 동아리에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틸다를 같이 데려간 거예요. 얼떨결에 함께 오디션을 보게 된 틸다는 친구보다 연기를 잘했습니다. 아니 나는 밤새도록 준비해서 갔는데 구경하러 간 애가 더 잘해. 하여튼 이렇게 얄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튼 이렇게 연극을 시작한 틸다는 꿈이 작가에서 배우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바뀔 정도면 굉장한 재미를 느껴야 하는데 틸다는 엄청난 연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특히 연기와 대본에 대해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경험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즐겁고 재밌으면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훗날 틸다 누님이 영화를 고르는데 동료들과의 유대와 소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후 틸다 누님은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지만 이 누님의 관심은 온통 연기에 쏠려 있었죠. 그래서 틸다 누님은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열 섹스피어 극단에 들어갑니다. 야, 이거 말이 그냥 극단에 들어간 거지 연기 재능이 장난 아니었나봐요. 프랑스 코메디 프랑세즈, 러시아 말리 극단, 로열 섹스피어 컴퍼니, 세계 3대 국립극단 아닙니까? 거기다가 틸다 누님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영국 투어를 돌며 연기력을 인정받아요. 하지만 틸다 누님은 로열 섹스피어 극단에서의 연기 활동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뭔가 배역이나 대본에 대해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로열 섹스피어 극단은 이름답게 주로 섹스피어 극을 공연하는 극단입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캐릭터 설정이나 대본을 바꾸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기수제가 있었을 겁니다. 연극 영화과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군기가 빡세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 생활보다 군대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세계 3대 국립극단이면 이건 말 다 했죠. 선배님, 이 캐릭터는 이렇게 요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라 야 틸다야 너 어제 500m 앞에 있는 선배한테 인사 안 했더라. 돌았어? 오늘 8시에 집합해. 아, 영국은 이런 분위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명문 극단이라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틸다 누님은 극단을 옮겨 새로운 배역에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 배역. 이때부터 틸다 누님은 천재 모차르트 역할, 과로사하는 남편 역할, 뭐 이런 남자 배역들을 도맡아서 연기를 합니다. 이게 참 성별을 바꿔서 연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틸다 누님은 남성 배역을 씹어먹으면서 자기의 중성적인 매력을 관객들에게 보여줘요. 아니야, 내가 틸다다. 그러나 틸다 누님은 결국 연극의 재미를 잃어가는데요. 야, 이게 극단을 위해서 연기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연기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틸다 누님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예술가를 만나게 돼요. 바로 영국 영화계의 이다나 데릭 저먼 감독입니다. 이분은 실험영화로 유명한 감독님인데 8mm 촬영을 고집하는가 하면
동성애에 관한 파격적인 연출로 영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분이에요. 특히 영국은 과거에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했었던 만큼 동성애에 관해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애니그마를 발명한 앨런 튜링 형도 동성애 처벌법으로 화학적 거세를 당했었죠. 근데 데릭 저먼 감독은 찍었다 하면 동성애에 관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에서 얼마나 파장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틸다 누님은 데릭 저먼 감독의 작업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He was the first artist I ever met. He opened a whole world for me. 데릭 저먼 감독의 작업 방식이 뭐냐면 가족 같은 방식입니다. 아, 나쁜 뜻이 아니라 한국 독립영화 방식인데 팀원들끼리 긴 시간 동거동락하며 소통을 하는 방식이에요. 영화의 개인주의를 표방하던 데릭 저먼 감독에게 맞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틸다가 좋아하는 소통과 유대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Might consider giving me an extension. Could do your side some good these days. You're fucked. He worked with a very close group, like a family. It was really like a sort of safe haven. 그리고 데릭 저먼 감독과 틸다의 아버지들이 같은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군인 집안 사람들은 또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보통 계룡대에서 만나죠. 그래서 틸다 누님과 데릭 저먼 감독, 이 영국의 계룡대 패밀리는 결성되고, 틸다 누님은 1986년작 카라파찌오를 시작으로 데릭 저먼 감독과 7편의 영화를 찍으며 데릭 저먼 감독의 전문 배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Most of them were silent. I wasn't acting a role. I wasn't learning lines. I wasn't having to work on any craft. 그리고 마침내 틸다 스윈튼이라는 배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1993년도에 개봉한 올란도입니다. 올란도는 여왕의 축복을 받아서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멸의 존재 올란도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Do not fade. Do not grow old. She's lived for 400 years. Everyone pretends not to notice. 주인공 올란도는 400년을 넘게 살아가며 남자, 여자의 삶을 번갈아 겪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배역은 그동안 남녀 두 역할을 연기해온 틸다 누님만이 할 수 있는 배역이었어요. Same person. No difference at all. 여기서 틸다 누님은 대체 가능한 배우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중성적인 틸다표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틸다 누님은 올란도를 통해 시애틀 국제영화제, 데살로니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하지만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던 틸다 누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안타깝게도 가족보다 유대가 끈끈했던 계룡대 패밀리가 해체된 것이었죠. 바로 데릭 저먼 감독이 에이즈로 죽게 된 겁니다. And when he died, apart from the fact that I lost really my best friend, I lost my way of working. 틸다 누님에게 있어 데릭 저먼 감독을 잃는다는 것은 영화 그 자체를 잃는 것과 같았어요. At that point, we'll never make another film because it felt at the time as if it was unique. 그래서 틸다 누님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기를 갖습니다. 이 휴식기 동안 틸다 누님은 행위 예술을 하는데요. 유리관 속에서 8시간씩 들어가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이 공연은 4일 동안 진행됐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술성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사실 저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지만 예술이란 게 다들 이해하면 그게 예술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틸다 누님의 성격이 뭐 세간의 평가를 신경 쓰는 누님이 아니기 때문에 쿨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She's strange. She's Scottish. 결국 이 행위예술은 나중에 앵콜 공연도 하고 그 독창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휴식기를 갖고 이제 틸다 누님은 한 감독에게 구애받지 않고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드라마, 영화제 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던 중 틸다 누님은 매우 매력적인 배역을 제안받게 됩니다. Yes. 바로 해리포터 1편 마법사의 돌의 사이빌 트릴로니 교수 역이었어요. You shall discover if you possess the sight. 이 트릴로니 교수 역은 엠마 톰슨 누님이 맡았지만 사실 그 전에 틸다 누님에게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트릴로니 교수는 딱 봐도 정신 나간 예언가인데요. Beyond, you have the grim. 아이 목이야.
결국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LOL로 치자면 브론즈 팀원들에게 가짜 핑을 찍어대는 고이 트롤이 있었는데, 야, 이러면 부모님 안부 바로 물어봐요. 아버지 뭐 하시나? 근데 알고 보니까 챌린저였던 겁니다. 그쵸, 챌린저의 핑을 심해 브론즈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역입니다. 그리고 이 배역이 틸다 누님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캐릭터였는데 틸다 누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No. 아니 왜? 왜냐하면 이 해리포터가 기숙사 영화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호그와트가 마법학교인데, 아 기숙학교 맞구나. 무려 기숙사가 4개나 붙어있는 대형 기숙학교예요. 이게 해리포터 하면 이미 책이 대박이 난 상황이라 흥행이 보증된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기숙학교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거절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누님이 어느 정도로 기숙학교를 싫어했냐면 기숙학교의 대항마 대안학교를 설립할 정도였습니다. 야, 이건 기숙학교가 잘못했네. 거기다가 틸다 누님은 극단에서의 경험 때문에 이 배역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배역을 감독과 이야기하고 같이 창조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해리포터는 섹스피어의 연극처럼 이 배역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땐 틸다 누님이 이 배역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 해리포터가 애초에 틸다 누님의 선택지에 없는 나가리였다는 거죠. 여튼 틸다 누님이 맡은 배역들은 누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찍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틸다 누님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틸다 누님은 인생 배역을 맡게 되는데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하얀 마녀입니다. 여기서 틸다 누님은 아주 쌈박한 마녀를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녀는 괴상한 외모에 고깔 모자를 쓰고 빗자루를 타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틸다 누님은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 냉정한 마녀를 연기했습니다. 이게 틸다 누님이 무서운 악역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누님은 뭔가 소리를 지르고 훅가시 잡는 악역들은 무섭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얀 마녀를 얼음처럼 싸늘한 사이코패스로 설정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요즘 대세는 조용한 사이코패스야. 그리고 이런 차가운 성격이 하얀 마녀와 굉장히 또 잘 맞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틸다 누님의 노력으로 하얀 마녀는 진짜 차가운 얼음 마녀로 재창조됩니다. 아우 차가워. 그리고 틸다 누님은 또 다른 인생 배역을 맡게 되는데요. 바로 콘스탄틴의 싸가지 없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사실 가브리엘은 원작에서는 남성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콘스탄틴의 감독님은 처음부터 가브리엘 역에 틸다 누님을 점 찍어두고 있었다고 해요. 틸다 누님의 큰 키와 입체적인 외모, 그리고 중성적인 매력이 인간이 아닌 가브리엘이라는 존재에 딱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선택은 옳았어요. 틸다 누님이 혼혈천사 가브리엘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죠. I know what you want, son. 옳다구나! 영화를 찍기 전에 콘스탄틴 감독님은 틸다 누님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특히 선과 악의 정의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콘스탄틴에서 가브리엘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d the wicked shall inherit the earth. You judging me now, John? I am simply seeking to inspire mankind to all that was intended. 천사인 가브리엘은 절대선의 존재로서 보통은 주인공 콘스탄틴을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역할인데요. Might consider giving me an extension. Could do your side some good these days. 콘스탄틴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콘스탄틴을 돕기는커녕 영화 내내 콘스탄틴을 약올리죠. You are going to die young because you smoked 30 cigarettes a day since you were 15. You're fucked. 거기다가 가브리엘은 핫바지 인간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You're handed this precious gift, right? Murderers, rapists and molesters. In all the worlds, in all the universe,
어떻게 보면 요게 참 어려운 연기인데 틸다 누님이 요런 심리를 잘 표현해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캐릭터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End my life. Go on. Be the hand of God. 이렇게 틸다 누님은 삐뚤어진 선의 모습과 광기를 보여주면서 많은 관객들이 콘스탄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로 가브리엘을 뽑게 됩니다. 여담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콘스탄틴을 찍으며 즐거웠던 일 중 하나는 틸다 누님이 맨발로 자신의 목을 밟아준 것이었다고 해요. 누님 밟아주세요. 그리고 틸다 누님은 또 다른 변신을 하게 되는데 누님은 2014년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줍니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할머니로 분장해 코믹스러운 연기를 보여줘요. Perhaps this will soothe you. While questing once, and now just listen to the words. Hush. 틸다 누님이 맡은 마담 D는 이거 뭐야? 이 마담 뚜야? 여튼 틸다 누님의 마담 D는 짧게 등장하는 조연이었지만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Dear God. 거기다가 할아버지 역할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서스페리아에서는 정말 리얼한 할아버지 분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 give someone your delusion, Sarah. That's religion. 아니 이 할아버지가 틸다 누님이라고? 그리고 틸다 누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대마법사 소설어 슈프림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승님인 에이션트 원이었죠. 마법을 마스터했지만 대신 모발을 잃었어요. 요건 좀 의외였습니다. 틸다 누님이 마블에 나오다니. 사실 틸다 누님이 원작이 있고 캐릭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배역을 피하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마블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을 거라 예측됐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반전을 가져옵니다. 바로 에인션트 원의 성별을 여자로 바꿔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틸다 누님은 이 에인션트 원의 캐릭터 구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And then the Ancient One was irresistible to me. Like, we didn't want to pin it down to any kind of, specific Buddhism, specific gender. We wanted to free it up. 이러면 틸다 누님이 충분히 오케이 할 만하죠. Now you don't have time. Time is relative. Your body hasn't even hit the floor yet. It's not about you. 이렇게 틸다 누님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세계에서 가장 변신을 잘하는 배우로 손꼽히게 되죠. 하지만 이런 틸다 누님에게도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틸다 누님은 2000년대 중반에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틸다 누님은 사이코패스 아들을 가진 평범한 엄마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이 웬만한 연기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상한 엄마가 아니라 평범한 엄마예요. And he took up another shot. You okay, honey? 하지만 틸다 누님은 사이코패스의 엄마로서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을 아들을 가진 한 어머니라는 배역 안에서 구구절절하게 표현해냅니다. 이렇게 이 케빈에 대하여는 틸다 누님의 최근 출연작들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영화죠. 그리고 틸다 누님이 제작에도 참여할 만큼 많은 공을 들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틸다 누님의 실수라고 봐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 틸다 누님이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독과 소통하고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걸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The two of you involved in this developing curiosity. That's the best. 하지만 틸다 누님은 여기서 최대의 천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린 램지 감독. 이 린 램지 감독이 원래 영화를 찍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는 감독입니다. 한 작품당 평균 5, 6년을 준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케빈에 대하여는 무려 5년이라는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참 사전 제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촬영할 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찍는지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줄이는 데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제작 기간 때 준비를 잘하면
왜냐하면 촬영 때 제작비 절감도 되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 기간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들 같은 경우 린 램지 감독의 스타일이 엄청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독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틸다 누님 아닙니까? 뭐 분명 감독과 배우의 소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5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틸다 누님은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배역에 빠져 사는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이코패스 아들을 둔 엄마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아, 이건 좀 지칠만 합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야, 내가 소통을 좋아하긴 하는데 5년은 아니다. 결국 케빈에 대하여는 긴 사전 제작 기간 덕분에 단 30일 만에 촬영을 끝냈지만 틸다 누님은 이미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배우라는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고 은퇴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틸다 누님은 귀인이라고 하나요? 제2의 데릭 저먼 감독을 만나게 되죠. 바로 2017년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을 만난 거예요. We first met in 2011 in Cannes Film Festival. 틸다 누님은 봉준호 감독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봉 감독의 모든 영화를 봤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I saw everything you'd ever made, including Barking Dogs Never Bite. It's a serial puppy killing movie. Look for it. Look. I'm so sorry. 어이, 미친놈이 진짜 던졌어. 그래서 봉 감독에게 당신의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봉 감독님도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거예요. 이거 어떤 감독이 틸다 스윈튼을 마다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봉 감독은 틸다 누님을 존경하는 배우로 꼽았었거든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당연히 팬이었고 서울에 있는 작은 극장에서 올랜도가 개봉했을 때 어떤 그 생생한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즉석에서 한 배역을 권유하는데 아직 시나리오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설국열차의 메이슨 역을 부탁한 겁니다. Who are you? I don't know. I'm Mason. 요거는 틸다 누님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죠. 캐릭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대. 그럼 감독이랑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틸다 누님은 봉 감독을 집에 초대까지 해서 메이슨 캐릭터를 함께 구상해요. 사실 이 메이슨 역은 원래 정신이 멀쩡한 남자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틸다 누님의 집에서 메이슨은 완전히 역변해요. 틸다의 집에 가서 막 그 하루 종일 막 온갖 걸 다 해본 거죠. 라이브 쇼 같은 느낌이었어요. 틸다 누님은 신이 나가지고 집에 있는 옷이란 옷은 다 꺼내들고 아들 변장놀이 세트에까지 손을 댔다는데 이때 발견한 안경, 이 이상한 안경이 최종적으로 메이슨이 쓰는 안경이 되죠. Wilford is divine. Wilford is merciful. 틸다 누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괴상한 생김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창코 분장과 틀니, 보형물까지 끼워가며 배역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요. 이렇게 완성된 캐릭터가 바로 이 설국열차의 끝에서 끝을 안내해주는 메이슨입니다. Passengers, this is disorder. 이 설국열차를 통해 틸다 누님은 마치 이전에 데릭 저먼 감독을 만나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봉 감독을 만나 새로운 영화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 영화 제작 시스템이 틸다 누님과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우와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한다는 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감독들 같은 경우 정말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틸다 누님이 지칠 일도 없어요. 거기다가 봉 감독님이 영화를 찍겠다는데 어떤 투자자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틸다 누님이 좋아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이 가능한 감독이 바로 우리 봉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 감독과 틸다 누님은 베프가 되고 다음 작품 옥자도 함께하게 되죠. 특히 옥자는 창작 과정부터 틸다 누님이 깊이 관여해 코프로덕서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옥자는 사실 처음부터 틸다가 깊게 같이 창작하는 과정부터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옥자에서 틸다 누님은 또 재밌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1인 2역의 쌍둥이를 연기한 겁니다. 여기서 틸다 누님은 생김새는 똑같지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쌍둥이 자매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요. Our super pigs will not only be big and beautiful, they need to taste fucking good. For a while back then, you forgot he was such a loser. 여담으로 틸다 누님은 설국열차의 메이슨은 마가릿 대처, 옥자의 쌍둥이 동생은 트럼프를 떠올리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데 왜 기생충에는 안 나왔을까요? 이 시기 틸다 누님은 여러 작품 활동을 하며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기생충에는 출연하지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틸다 누님은 HBO에서 제작되는 기생충 드라마 버전에서 엄마인 충숙 역할의 캐스팅 제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틸다 누님이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다면 봉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을 함께하는 거죠. 앞으로 틸다 누님과 봉 감독의 인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e's my brother. 그리고 틸다 누님의 자유분방한 활동은 영화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특히 패션 모델 쪽은 배우가 아니라 차라리 모델로 나가서도 될 정도로 성공을 거둡니다. 옥자를 보면 쌍둥이 동생의 옷이 꼭 한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의상은 실제로 한복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샤넬에서 제공한 협찬이었는데 샤넬의 수장인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을 했어요. 와, 이 라거펠트 할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데요. 이런 샤넬의 스폰서십은 틸다 누님이 직접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틸다 누님은 오래전부터 샤넬의 앰버서더로 활동해왔거든요. 2013년도에는 칼 라거펠트와 함께 작업하며 쇼에도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2003년도에는 아예 틸다 스윈튼을 주제로 빅터 앤 롤프의 패션쇼가 열렸어요. 틸다 누님이 맡은 배역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옷들로 패션쇼를 하고 틸다 누님이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패션계는 항상 틸다 누님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제가 봤을 땐 이 누님 모델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영화계로 잘못 간 것 같아요. 여튼 틸다 누님의 자유분방한 활동은 연애 사업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틸다 누님은 자유로운 영혼답게 폴리아모리라는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비독점적 다자연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을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구성원들끼리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과도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유연애죠. 아, 저도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비독점적 금지 연애라고, 일종의 사회주의 연애? 틸다 누님은 두 명의 예술가와 사귀게 되는데요. 이 누님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술적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남자친구는 20살 연상의 극작가 존 바이언입니다. 존 바이언과는 아들과 딸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2004년에는 18살 연하의 시각예술가 산드로 코프를 만나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틸다 누님과 현 남친이 같이 사는 집 맞은편에 전 남자친구와 아이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독특한 사랑의 방식이지만 뭐 당사자들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젠장. 이런 틸다 누님의 자유로운 활동은 한국에까지 닿게 되는데요. 사실 틸다 누님이 한국을 많이 좋아합니다. 일단 엄청난 케이팝 매니아예요. 어벤져스 로키 히들히 형에게 강남스타일 춤을 가르쳐준 게 틸다 누님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그리고 틸다 누님의 최애 K-팝 가수는 지드래곤이라고 해요. 한 인터뷰에서 틸다 누님은 지드래곤의 팬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2015년 샤넬 애프터 파티장에서 지드래곤을 만나 팬심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다가 틸다 누님은 2019년에 한국 광고까지 찍으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Then just go on a trip. 이거 이름이 뭐죠? 여행이 영어로 뭐지? 저도 틸다 누님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마치 효도르 형이 선유꿀 광고를 찍은 것처럼. 이렇듯 틸다 누님은 장르를 불문하고 남녀 역할도 넘나들며 자유분방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팬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죠. 틸다 누님이 찍은 다큐멘터리 존 버거의 사계를 보면 틸다 누님의 절친한 친구이자 미술평론가인 존 버거가 누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He looked at me before speaking and then told me that my face had grown into itself. 여기서 얼굴이 자랐다는 얘기는 틸다 스윈튼이 스스로 배우로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틸다 스윈튼, 매번 다른 존재가 되는 틸다 누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모든 배우들이 열망하는 궁극적인 배우의 얼굴이 아닐까요?
지금도 틸다 스윈튼의 얼굴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상 동료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매번 자신의 배역을 재창조해내는 변신의 아이콘 틸다 스윈튼 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